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작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하를 하면서 가장 베이스된 이론이 작도일 겁니다. 이 작도가 뭐냐? 한자인데요. 지을, 작, 그림도, 그림을 짓다,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만든다. 작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어, 교과서에 보면 작도의 정의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것 또는 도형을 그리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거는 이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도가 작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기하는 몽땅, 그러니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유클리드의 논증기하입니다. 그래서 작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유클리드의 작도 이론입니다. 그 다음 이거 말고 또 다른 작도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뉴시스 작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배우는 작도, 그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들 작도하고 배우는 건 전부 요 위에 있는 유클리드 작도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유클리드 작도법은 일단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 눈금 없는 자와 그 다음에 콤파스와 그 다음에 작도 횟수를요. 요 도형을 만드는 것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행의 횟수를 유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의니까 외워야 되죠. 예, 암기를 할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눈금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용하는 자가 전부 눈금이 다 있죠. 센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금 없는 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때 문구점에 가서 자를 사게 되면 15cm, 20cm, 뭐 30cm 자를 사게 되면 다 눈금이 그려져 있죠. 예, 그려져 있는데 그럼 작도를 할 때는 거기를 뭐 테이핑을 해서 눈금이 안 보이게끔 뭐 해놓고 하든지 칼로 긁어가지고 눈금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아예 눈금이 없는 자를 구해야만 작도를 할 수 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측량 도구 중에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가 자죠. 자, 짧은 자도 있고 긴 자도 있고 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가 있는데요. 자는 눈금이 매겨져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길이를 얼마라고 하자 하고 그 규격화를 합니다. 자의 그 눈금이
규격화된 것. 오늘날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 가서 자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길이만큼 똑같은 숫자로 이 길이를 얼마다라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규격화된 것은 아이러니하게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데요. 대략 한 18세기 정도입니다. 측량 도구가 규격화된 것이 대략 18세기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컴파스 역시 컴파스 각도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기 여러분 다 갖고 있죠. 몇 도 몇 도라고 새겨져 있는 이 각도기가 이 규격화된 것은 유클리드가 기하 이론을 만들었을 그 당시 그때는 이런 규격화된 측량 도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규격화된 측량 도구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눈금 없는 자는 그 당시에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중에 똑바로 선을 긋기 위해서, 즉 곧은 선입니다. 이 곧은 선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자라는 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다만 그 당시는 이 크기가 얼마만큼이라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금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눈금이 그려져 있는 그런 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컴퍼스인데요. 요 컴퍼스의 기능은 곡선 중에서 특히 원입니다. 원이나 원의 일부인 부채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이를 옮길 때입니다. 어떤 길이를 이만한 길이를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자로 재서 그걸 옮기는 게 아니고 그 눈금이 없기 때문에 자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콤파스를 이용하는 건데 원래 유클리드 작도법에 의하면 길이를 옮기는 것은 콤파스로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이 콤파스가 되게 이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옛날에 과거에 그러니까 유클리드 작도법 이론을 만들었을 그 당시는 왜 콤파스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콤파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오므려 놔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벌려졌다가 놓으면 다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오므려지는 이러한 콤파스를 당시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이를 우리가 옮길 때 콤파스를 벌려서 길이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옮기면 되지만 지면에서 그걸 떼는 순간 이렇게 오므려 들어보기 때문에 콤파스로 똑같은 길이를 옮기는 그러한 도구로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콤파스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콤파스는 다 이렇게 벌리든지 아니면 뭐 나사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크기를 뭐 적당히 조절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기능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유클리드가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작도 이론 내 제한된 어떤 도구로부터 약간 확장이 돼 있어서 콤파스로 길이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어떤 길이가 있다면 콤파스로 맞춰 놓고 그 길이를 그대로 들더라도 옛날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기게 되면 똑같은 길이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길입니다. 다만 길이를 옮기는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길이가 정량화되어서 얼마냐, 몇 센치냐, 몇 메타냐 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콤파스를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찍어서 이게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작도, 즉 유클리드의 작도 이론에 의하면 그 길이가
표기되어 있는 구체화된 그 길이를 작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도형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도형이므로 넓이가 얼마나라든지 똑같은 도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유클리드 작도법에서는 다 배제가 됩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 18세기 이후에 우리가 각도기나 또는 자 아니면 지금은 뭐 길이를 재는 것이 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 빛을 쪼여서 빔이 나가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거꾸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벽면까지 길이가 얼마다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가지고 또는 줄자 가지고 길이를 재지 않더라도 혹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잘 알 텐데요. 샷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공이 날아간 비거리가 얼마인지 아니면 또는 떨어진 런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인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한 보 한 보씩 이렇게 대략이지만 그렇게 길이를 예측하지 않더라도 길이 재는 도구가 있죠. 이렇게 망원경처럼 생긴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거리를 재고자 하는 그 물체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버튼을 누르면 뭐 몇 야드다 또는 몇 메타다 하고 나옵니다. 실제 줄자 가지고 재면 정확히 그 길이가 맞는데 오늘날 이런 측량 도구들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이 새겨진 도구들입니다. 그러한 일체의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행의 횟수를 유한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 무한번 반복하는 것까지 허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것을 뉴시스 작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시스 작도법은 유클리드의 작도 이론과는 다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클리드 작도법에 의해서 작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작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 중에 그 3대 작도 불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작도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이론에 근거해서 작도를 해나가는 모든 일체의 내용은 요 위에 겁니다. 유클리드 작도법을 얘기합니다. 이 3대 작도 불능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하나는 임의의 각을 3등분 하는 거. 각의 3등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각을 3등분 하라 그러면 무조건 3등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90도를 3등분 하라 그러면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30, 30, 30이니까 60도 작도하면 끝나는데 60도는 정삼각형 작도가 간단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은 임의의 각.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몇 도인지를 모르게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무조건 3등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어떤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그 정육면체의 부피가 2배가 되는 새로운 정육면체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2배가 되는 정육면체 작도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고급 작도 할 때 이런 것이 왜 작도 불능이 되느냐. 이 3대 작도 불능 주제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작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도가 어렵다가 아니고요. 작도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왜 불가능한가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도를 할 수 없는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되는데요. 또 하나는 넓이입니다.
어떤 원을 그려놓고 그 원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작도입니다. 원의 넓이와 똑같은 정사각형 작도 불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왜냐 뭐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것은 절대로 제가 앞에 제1강의, 2강의, 3강의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철저히 수학의 속성이 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엄밀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엄밀하냐? 논리적으로 엄밀하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엄밀하다라는 거는 더 쉽게 풀어서 왜 그러한가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라는 거를 논리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그것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든지 하는 어떤 바탕된 그 이론의 근거에 의해서 그 논리적으로 대단히 엄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대할 때는 인수분해 공식을 외운다든지 전개 공식을 외운다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원이나 과외나 뭐 그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수학에서 그냥 외워야 될 것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개념 중에 공리, 정의, 정리라고 했죠. 그 중에 공리와 정의는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들입니다. 네, 이것은 증명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리를 왜 그런가라고 증명을 해본다든지 정의를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수학에서는 불필요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수학에서 단순히 외워야 될, 즉 증명이 불필요한 진리 이 개념인 공리와 정의는 내용을 다 합쳐봤자 모르겠어요. 그게 제 생각에 1%가 뭐예요? 0. 몇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수학을 차지하는 전체 개념 중에서 불과 1%가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1%도 안 되는 암기해야 될 그 내용을 사실은 99%의 왜냐라고 따져야 될 정리가 대부분의 내용인데 정리를 마치 공리나 정의처럼 만약에 외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시 그러한 공부 방법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리인데요. 정리는 왜냐라는 것이 반드시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찾아서 그럴 수밖에 없든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은 수학에서 금기 1호입니다. 금기 1호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영상에서는 아주 일부 정의가 나오겠고 공리도 아주 가끔 나올 겁니다. 나머지 전부 정리가 반복되는데 때문에 정리는 외워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왜 그런가라는 걸 제가 설명할 텐데 그 중에 우선 알아야 될 거, 요 3대 작도 불능, 유클리드 작도 이론에서 3대 작도 불능 문제라는 것은 이 내용은 유클리드 작도법에 의해서 작도가 불가능한 내용이 이 세 가지만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작도 불능인 주제는 많습니다. 유클리드 작도법에서 작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이 주제를 놓고
왜 안 되지? 라고 집중해서 연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는 소리지, 작도불능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 작도를 나중에 고급 작도할 때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왜 작도가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고, 정오각형 작도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작도가 그렇다고 또 엄청 그 복잡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도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정칠각형 작도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유클리드 작도법에서는 정칠각형 작도가 안 됩니다. 작도를 할 수 없는 작도 불능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 세 가지라는 소리지, 세 가지 빼고는 다 작도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반면에 요 뉴시스 작도법은 도구가 전부 규격화, 즉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도를 작도하라. 되게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각도기 갖다 놓고 20도 점 찍으면 20도죠. 예,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뉴시스 작도법으로 작도를 하게 되면 작도 불능 문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실제 존재하는 어떤 사물, 관찰해 볼 수 있는 일체의 어떤 도형의 형태는 다 뉴시스 작도법으로 가능하고, 또 하나는 바로 내 앞에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도형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상의 상상 속의 그림이라는 그런 도형도 다 작도가 가능해서 요 아래쪽에 뉴시스 작도법으로 한다라고 옮겨갔을 때는 작도가 불가능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전부 뉴시스 작도법이 아니고 유클리드 작도법이기 때문에 자를 제가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지만 그냥 막대기예요. 이거 갖고 그리지, 여기에 눈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콤파스 역시 이거 돌리면 이제 원 나오니까, 예, 여러분들 엄마한테 그 선물 들어온 포장, 줄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돌렸을 때 이게 몇 도다라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도구,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작도 이론과 결과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는데,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체의 작도 이론은 뉴시스 작도법이 아니고 유클리드 작도 이론입니다. 뉴시스 작도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교과서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금 있는 그 도구를 바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도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 이론을 왜 배우냐 그 얘기입니다. 위에 작도 불능인 문제도 뉴시스 작도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간단히 작도가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배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나 계산기 다 갖고 있죠. 공학용이든 상업용이든 계산기를 갖고 있다. 특히 공학용 계산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단순한 어떤 숫자입니다. 그 유리수든 무리수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삼각함수에서 다루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또는 훗날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우게 될 로그 값이나, 또는 복잡한 지수식이나 거듭제곱근이나 이 어떤 이런 간단히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숫자가 아닌 난해한 어떤 기호들의 숫자들입니다. 그러한 숫자도 공학용 계산기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다 나와요. 그걸로 뚝뚝뚝 누르면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연산이라 하더라도 계산기를 동원하면 금방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계산기 두드리면은 결과가 뭔지를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 연산을 왜 배워요? 이 질문을 이해하겠어요?
계산기를 동원하면은 모든 연산이 금방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여러분들 계산 오류 많이 하죠? 계산 실수 많이 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겠죠? 두드리는 것만 정확히 두드리면 그것도 매우 빠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산 연습을 하고 연산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뭐 등등 어떤 법칙들을 배우고 연산할 때의 순서가 뭐 초과로부터 푼대나 어쩌나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중에 한다 뭐 등등등을 배우는데 그 짓을 왜 해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가로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두드려 가지고 는 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연산 순서라는 게 있는데 그 순서를 계산기가 알아서 그 순서법에 의해서 같은 정확한 결과를 내줍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기 있는데 뭐하러 연산 배워요? 이 질문과 같은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작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 작도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복잡한 난하고 골치 아픈 이 작도 이론을 왜 배우냐는 마치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리면 계산할 수 있는데 연산이라는 것을 왜 배우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겨울 정도로 연산 여러분들 훈련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걸 왜 하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시스 작도법이 모든 도형을 작도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위에 유클리드 작도법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뭐 그거 이론을 알 필요가 없다거나 라는 이런 질문은 대단히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작도가 우리가 기하를 다루는 한 기하의 모든 내용이 작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작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작도의 결과물이 어떤 논리적으로 뭐가 퍼즐처럼 딱딱딱 짜맞춰지도록 돼 있는데 이 퍼즐처럼 짜맞춰지는 어떤 기가 막힌 논리들을 하나하나 이론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 이름 붙이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걸 긁어 모아서 그거를 이론이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공부의 순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작도를 실제 해보는 게 아니고 작도를 실제 해보고 결과가 왜 이런가 따지는 그래서 순서상 작도가 반드시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작도를 잘 이해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이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작도의 결과물을 내가 작도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된다. 실제로 왜 그렇게 작도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이미 교과서에 써머리 해둔 거를 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작도를 시작을 할 텐데 작도에 수많은 작도법이 있습니다. 평행선 작도부터 시작해왔고 파스칼의 18가지 평행선에 관한 정리라는 게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그런 일체의 모든 작도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렸다고 치면 그게 맞느냐라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논리의 근거를 도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 논리의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동이라는 논리와 또 하나는 닮음이라는 논리인데 닮음은 나중에 다룰 거고요. 우선 합동이라는 겁니다. 합동. 수많은 학생들이 요즘 선행이 너무너무 빠르죠. 제가 볼 때는 미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나도 모르게 빨라져. 근데 다 이해를 해. 이게 자연스러운 선행인데 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면 정확히 아는 게 아니고요. 선행을 하면 깊게 아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데요. 엄청나게 선행을 한 학생,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나 자기 학년에 비해서 4년, 5년 이렇게 선행을 한 학생이 있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그 학생들 중에 이렇게 빠른 선행을 한, 특히 빠른 선행을 한 학생들은 아랫 과정을 다 알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동이란 이론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합동이란 용어를 배우지 않았을 뿐 초등학교에서도 사실 다룹니다. 합동 이론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개념을 초등학교 때도 다루기는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구체화된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걸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빼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합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합동이 뭔지를 아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하지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합동이 뭐냐 그러면은 무조건 SSS, SAS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동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는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왜 합동이라고 하고 합동일 수밖에 없는 이론은 도대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합동이라는 게 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한마디로 수학을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난 기하를 엄청 배웠는데 뭐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자, 합동은 어떤 도형 F를 이동을 해요. 이제 여기에 이동은 평행으로 옮겨보든지 아니면 뒤집어 보든지 아니면 빙빙 돌려 보든지 대칭이나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빙빙 돌리는 것을 회전이라고 합니다. 이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죠. 수학에서는 이동이라 하지 않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 변환, 이제 이동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대칭 변환, 평행 변환, 회전 변환 등을 이용해서 도형 F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어떤 도형 F'가 어디 있는데 여기에 어떤 도형 F가 있고 여기에 어떤 도형 F'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해서 요 F'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포개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 수학에서는 처음 도형 F와 그 옆에 이동시켜서 정확히 포개지는 F- 이 두 개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동의 정의입니다. 이때에 도형 F와 F'가 합동이다라는 것을 수학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합동기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나요? 대부분 학생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이 기호는 합동 이 기호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대칭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대칭축 위에 도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 도형은 선분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도형입니다. 어떤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접어요. 자, 미술에서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대칭 변환인데요. 이렇게 접으면 저 위에 있는 도형이 그대로 폭에서 똑같은 도형이 위에 밑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어서 포갠 거니까 이제 완전 일치한 건데 그걸 다시 이렇게 펴게 되면
이 두 개의 도형, 위에 거와 밑에 거는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위아래 도형이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기호로 형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입니다. 형상화. 예,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형상화시킨 이 기호가 바로 합동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기호에서 가운데 있는 요소는 대칭 축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도형은 폭에서 일치한 그 도형이다를 알게 하려고 기호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합동기호인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나중에 제가 닮음이라는 거 할 텐데 닮음 기호를 쓸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기호를 이렇게 써요. 네, 이 기호는 닮았다라는 게 영어로 시뮬러인데 그 시뮬러의 첫 글자 S입니다. 요 닮음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 S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 놓은 겁니다. 90도로 이렇게 눕혀 놓은 게 닮음 기호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게 닮음 기호 거꾸로 하고 바르게 하고 이 두 개가 뭐 헷갈려 했던 사람들 있죠? 이제부터 안 헷갈릴 겁니다. 시뮬러라는 첫 글자 이니셜 S를 옆으로 90도 눕혀 놓은 거다. 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알겠다 하더니만은 그런데 또 고민이 생겼다 그래. 뭐 그랬더만. 근데 이 S를 이쪽으로 눕혀요. 이쪽으로 눕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은 상하 대칭입니다. 상하 대칭은 이쪽으로 눕히나 이쪽으로 눕히나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눕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던데 어느 방향으로 눕히더라도 같은 그림이 됩니다. 아래 위 상하 대칭인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합동의 정의가 이러한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것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다룰 겁니다. 자, 여기서 어,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도형이 다각형일 겁니다. 다각형은 삼각형 모아놓으면 다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도형을 다루는 대부분의 이론을 다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합동 조건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작도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하나는 결정 조건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합동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입니다. 삼각형이 큰 거든 적은 거든 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드는 거를 작도라 하니까 결정 조건은 작도 조건이고요. 합동 조건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도형이 작도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상 합동 조건은 결정 조건의 일부분입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더 조건이 and 하고 좁혀 나가게 되면 유일한 도형이 작도가 될 텐데 한 가지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도 조건이 만약에 있어서 그 작도 조건으로 작도를 하라 라고 했다면 저한테 작도 조건을 받은 사람은 전부 똑같은 도형, 즉 유일한 도형을 작도할 겁니다. 유일한 도형을 작도했기 때문에 포개면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네 하지만 수학은 상식의 이론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근거입니다. 유일한 도형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전부 합동이다라는 거는 수학의 어떤 근거를 베이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근거는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 보면은 동일법이라는 증명법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많은 증명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증명법 중에서 한 가지 증명법인데 동일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베이스로 해서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은 사실은 기하를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하의 이론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에 근거를 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하면 사실은 느낌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즉 뿌리가 없는 그러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동일법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작도가 되었을 때의 유일한 도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데 생소하죠. 이 동일법이라는 이 증명법. 동일법이 뭐냐? 예, 동일법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유일한 것은 유일하다를 동일법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듣고 동일법에 의해서 뭘 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예, 의시되면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게 뭔데? 그러면 그건 말이다. 유일한 것은 유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궤변이냐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일한 것은 유일하다가 근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제자 중에 홍길동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홍길동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홍길동이라고? 내 제자군.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대한민국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네, 모르는 상태에서 길 가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 내 제자인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유일하다고 칩시다.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홍길동 하고 이름을 지은 그런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홍길동이래요. 이때 제가 홍길동? 그 사람은 바로 내 제자 홍길동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 제자가 홍길동이 있는데 지구상에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만나더라도 그건 전부 다 동일한 인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동일법이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일한 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는 삼각형 합동 조건 5가지 SAS, ASA, 그 다음에 SSS, 그 다음 직각삼각형 RHA, RHS 그 근거는 전부 동일법에 의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만 해볼게요.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합동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은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왜 포개지느냐? 동일법에 의해서 왜 포개진다고 얘기를 하지? 네,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가정할게요. 단 합동 요건은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합동이고 무엇이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결정 조건, 두 변의 합은 반드시 다른 한 변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B 더하기 C는 A보다 크고 A 더하기 C는 B보다 크고 해서 세 가지인데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세 변 ABC가 주어진다면 제 작도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세 변의 길이가 A, B, C로 된 그러한 도형을 삼각형을 작도하라 하고 작도 조건을 제가 준 겁니다. 이 작도 조건은 유일한 도형이 작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맞느냐? 지금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싶지만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 수학을 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은 영상을 제가 찍을 텐데요. 하루에 2시간 이내에 제 영상을 시청만 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기하 파트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지식이 깊어질 거를 확신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 앞에 1강, 2강, 3강 강의 3개 찍은 거는 기하의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문제를 다룰 텐데 제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어떤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풀이를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라 하고 제시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려놨습니다. 또는 진행 중에 문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즉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영상에서 풀이를 다시 보고 여러분들 풀이와 나의 풀이 또 복수 풀이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개론이 아니고 강론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다루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양질의 문제, 수준 높은 문제를 다룹니다. 때문에 합동 이러면 제 영상 보자마자 뒤에 아무것도 안 보고 합동 삼각형 합동 너무 쉽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제시하는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 길이가 A인 선분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A인 선분 AB는 유일합니까? 길이가 결정되어 있다면 결정된 길이의 선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합니다. 네, 이 얘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꼭지점으로 길이가 B인 원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B입니다. 자, 중심을 고정을 시켜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결정된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여러 가지가 그려져요? 하나만 그려져요? 네, 당연히 하나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C인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B를 중심으로 반지름 C인 원은 어떠냐? 이거 역시 유일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A를 중심으로 반지름 B인 원이 유일하고요. B를 중심으로 반지름 C인 원이 유일하다면 유일한 두 원이 만나는 교점, 이 자리를 C라고 놓을 텐데 이 점은 유일합니까? 네, 유일합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원 두 개를 그려서 중심을 고정시켜 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결정된 원 두 개를 그리면 교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요 밑에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대칭점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두 원입니다. 유일한 두 원의 교점 C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이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데 자, 안 만나면 아까 얘기한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변 사이에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크다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원은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분 AB가 유일해요.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반지름 B인 원을 그리면 이거 유일합니다. 네, B를 중심으로 반지름 C인 원을 그리면 역시 유일합니다. 두 원이 유일하니까 교점, 두 원의 교점 C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점 A와 B와 C가 유일한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 B, C 세 개의 점이 유일하다면 이 A, B, C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유일하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세 변의 길이를 주게 되면 주어진 세 변의 길이로 작도하는 도형은 항상 유일한 도형이 작도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치고 100명이 서로 옆에 사람의 작도를 볼 수 없다라고 칩시다. 칸막이를 쳐놓고 그 상태에서 제가 길이를 줘요.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줘놓고 이만한 길이로 된 삼각형을 작도하라 하고 작도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다면 100명이 동시에 시작하고 작도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작도한 100개의 도형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유로 전부 유일한 도형을 작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옆에 사람의 작도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더라도 작도가 끝난 후에 100개의 도형을 다 모아서 포개면 유일한 도형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은 전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첫째 대응하는 세 변을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이 같을 때, 그 다음에 특별히
직각 삼각형일 때는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이 같을 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h가 높이가 아니고 빗변입니다. 빗변 하이퍼테니우스라는 빗변입니다. 자, R은 90도라는 앞에 우리 각이라는 동영상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네, 90도를 right ang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90도라고 그러고 직각삼각형에서 뒷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남은 한 변이 같거나 나머지 예각이 같거나 이건데 항상 여기에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빗변이 무조건 같아야 합동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응하는 변 3개가 길이가 같으면 왜 합동이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가 직접 요 4가지를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이론에 의해서 동일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직접 작도를 해보고 이 동일법에 의해서 맞다. 유일한 도형이 작도된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영상 말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해 줄 테니까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듣고 궁금한 거는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릴 텐데요. 다만 여기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따질 때는 지금처럼 동일법을 이용해서 작도를 하기는 하되 먼저 원을 그려놓고 작도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특히 제 영상을 시청하는 초등학생들은 정말 베이스 되는 지식을 천천히 밑에서부터 정확히 영상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이 원주상에 아무데나 점을 이렇게 찍으면 네,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이쪽 전부 반지름이니까 이 각을 A라고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각이 A가 2개, B가 2개니까 이 다 더하면 180도니까 A 더하기 B가 90도 이렇게 돼서 요 원주상에 있는 이 꼭지점 C의 각이 이 각이 무조건 90도가 되니까 요 2개 4번, 5번을 증명을 할 때는 원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분 지름 AB를 그어 놓게 되면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원은 유일하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요 원주상에 있는 점 C를 찾게 되면 이게 90도니까 얘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 작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작도 이론이 무지 많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기하의 내용이 작도에서 출발하니까 그거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수많은 비교과 영역의 작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다 펼쳐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작도의 가장 기본 도구, 즉 근거를
합동이라는 거에 의해서 작도가 그렇게 한 게 맞냐? 지금 작도의 주제를 많이 다룰 겁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평행선 작도법, 가계 이등분선 작도법, 그 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법, 대칭의 의미 이런 것을 다룰 텐데 그 중에 오늘은 평행선을 다루든 또는 가계 이등분선 작도를 하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를 하든 이때 작도된 결과를 가지고 유일하냐라고 따질 때는 전부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도의 논리적인 근거에 쓰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반드시 사용돼야 될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개념을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삼각형의 합동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거는 합동은 다시 앞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도형 F를 이동합니다. 이동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이렇게 이동을 해서 도형 F'과 완전히 일치할 때, 완전히 일치할 때, 할 때라는 것은 포개해서 완벽하게 포개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도형 F와 F'은 합동이다. 즉 유일한 도형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는 대칭 변환입니다. 도형을 이동을 할 때 대칭을 시키거나 평행으로 옮기거나 회전 그 중에 평행이나 회전은 평면 위에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칭은 이와 같은 도형을 이렇게 뒤집는 거를 얘기합니다. 대칭하면 이 뒤집어지는데요. 네, 뒤집어서 포개지더라도 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면 위에서 그대로 옮겨가지고 합동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합동은 뒤집어가지고 포개지면 합동이라고 합니다. 대칭성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개념을 여기까지 하고요. 합동이라는 주제로 가장 단순한 삼각형의 합동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실제 문제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수업 중에 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숙제니까 두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 1번, 2번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그려놨어요. 자, 이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써볼게요. 1번 질문은요. 자, 1번의 질문은 이게 잔디밭이에요. 네, 잔디밭에 삼각형 ABC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잔디가 뜯어져 나가고 없어요. 이렇게 뜯겨 나갔어요. 그래서 그 조경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잔디밭에 이만큼 흠집이 생겨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난해한 그림이 아니고 삼각형 모양이야. 내가 자를 재봤더니만은 40, 20, 50cm 되는 이러한 삼각형으로 이렇게 빵꾸가 났어. 그래서 이거 메꾸려고 하니까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반디를 좀 잘라서 보내주세요 했더니만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반디 모양을 잘라서 보냈어요. 자, 삼각형 A', B', C'은 여기 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얘는 분명히 합동 맞습니다. SSS 합동인데 요 잔디를
여기에다가 심고 싶어요. 그대로 합동이니까. 그래서 저 훼손된 부분을 메꾸려고 합니다. 질문이 어렵지가 않죠? 자, 다시 삼각형 ABC 모양으로 잔디가 뜯겨 나갔어요. 네, 합동인 잔디가 이런 모양으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SSS 합동 맞습니다. 이걸로 여기를 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메꿔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여기 왼쪽 AB가 요 왼쪽의 변이 오른쪽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 좌우 대칭으로 돼 있는데 이 좌우 대칭으로 돼 있는 이 도형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런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되어 있는 그림을 반드시 하나 더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여기에다 메꿔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메꿔 넣을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1번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모서리의 길이가 10인 정육면체예요. 여기서 DC 위에 모서리 여기 4cm 떨어진 지점에 Q를 잡고요. 그 다음 BC 위에 6 떨어진 만큼 R을 잡고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 PQR을 이렇게 그렸어요. 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루트를 쓰면 안 됩니다. 무리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란 이론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이론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들이 다뤄야 될 사실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1 내용을 다루는데 쓸데없이 선행했다고 윗과정 끌어내리면 그것은 전부 다 만약에 풀이를 그대로 다 보고 채점을 한다 그러면 윗과정을 쓰게 되면 전부 빵점입니다. 다 빵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 쓰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가르쳐 준 이 합동 조건이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입니다. 이 베이스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답과 풀이는 다음 시간 영상에서 제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과제를 낼 텐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미리 얘기합니다. 예습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작도 중에 평행선 작도,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선 작도, 그 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 거기에다가 삼각형 그려놓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작도와 거기에 따른 어떤 성질까지를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뒤지든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든 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하는데 편리할 겁니다. 거듭내가 얘기하지만 앞에 1강, 2강, 3강이 개론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쉽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지만 그 기본에 확장을 해서 매우 깊게 들어갈 텐데 앞에 개론 3개의 영상을 듣고 이거 들을 필요가 없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끝까지 들으시면 기하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기하 어디서 배웠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의 기하 실력을 반드시 업시켜 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